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약집 보시면은요, 164페이지에서 릴본 보시면 요약집 이거 164페이지에서 릴본 수도권 지역 밖 주택과 일반 주택 여기 할 차례인데요. 아닙니까? 어느 쪽입니까? 제가 체킹 잘못했네요. (186페이지) 보시면 184페이지 보시면은 제97조의 2 해가지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특례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 어느 내용이냐면 이율과세에 대한 내용이다요. 여기에 대한 내용 먼저 알기 전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 복습해 드릴게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73페이지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173페이지 에서 3번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취득시기 여기에 대한 면으로서 개념은 소유권 개념으로서 법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면으로 생각하면서 볼 때 원칙은 잔금을 서로 간에 주고받아야 소유권 이전되고 취득될 거니까 원칙에 대한 내용은 대금 청산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대금 청산 날짜가 분명치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그때는 등기로 가지고요. 그리고 3가로에서 거래 상황별 자, 또 페이지 못 찾는데요. 173페이지 맨 밑에가 173이라고 적어진 곳 됐습니까? 자, 거기에서 거래 상황별에 대한 이로서 상속일 때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 증여, 소유권 개념이니까 증여 받은 날로 될 거고 그리고 그 밑에서 동그라미 2번 환지 처분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한 문장으로서 넉 줄인데 그 넉 줄 내용은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문장에서 글자 찾기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 대한 내용이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취득시기 문제였다고 한다면 문장을 쭉 가볼 때 환지 글자가 있어요. 그럼 그 환지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에서 글자 찾기 증가, 감소 이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증가, 감소 글자가 없다면 그때 꼭 있을 글자는 전,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되고요. 다시 환지 글자가 있는데 뒤에서 증가, 감소 글자가 연결해서 있다면 그때 끝말은 다음 날 이렇게 두 구절 알았으면 요 한 문장 다 암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에서 동그라미 3번 A 단원도 문장의 키 있죠. 거기 쭉 가볼 때 무효 판결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에 대한 내용을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막보러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연상했던 거 식초로 연상했죠. 식초니까 당초 자산의 취득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에서 4번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나왔으면 그때는 완성일로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서 문장 쭉 가볼 때 수용 나왔다. 그럼 수용 나왔으면 그
그 단어 보면서 소유권 단어 3개 중에서 빠른 날짜 수용되기 시작하면 소유권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수용 개시일, 대금 청산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단서에서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 여기서 문장 쭉 가볼 때 소송 글자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막바로 끝만 가서요. 이 소송에 대한 내용은 너 거니 내 거니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니까 너 거니 내 거의 구별에 대한 내용은 확정시켜줘야 판결 확정시켜줘야 너 거니 내 거니 구별되는 거니까 소송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확정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에서 건물을 허가받고 신축했다면 사용하람으로써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허가받지 아니하고 신축했다면 그때는 사실상 사용일로 되고요. 민법 나왔다면 이 민법 글자 보자마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니까 민법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 그대로 따라가면서 점유 개시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민법 나오지 않고 점유 나와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점유 개시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장기 할부조건 기억하세요. 장기 할부조건에 대한 건 이렇게라도 외워뒀죠. 인사동, 인도일, 사용수익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매에 대한 내용은 돈 줘야 소유권 넘어오죠. 경락대금 완납일로 되고 어음은 결제일로 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11번부터 그리고 11번부터 15번까지에 대한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보니까 해커스에서 문제에 나왔더라고요. 나온 것이 의제 취득식이 나오는데 의제 취득식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버리세요. 그럼 모의고사 나오면은요 그냥 찢으세요. 그냥 틀려주면 됩니다. 이런 일로서 살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풀어줄게요. 175페이지에서 6번 문제 봅시다. 6번 문제에 대한 일로서 물음표 옆 보니까 양도, 취득 시기 틀린 것 돼 있죠. 이제 문제 키 잡아냈어요. 거기에서 선다 1번 보니까 민법상 점유, 민법 나왔죠. 나왔으니까 그때에 대해서 끝말은요. 점유 개시일 맞죠? 1번 맞는 문장이고요. 2번 갑시다. 대금 청산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으니까 등기 맞고요. 3번에서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 무효 판결 뭐 나왔어요? 무효 판결 이 글자 나왔으니까 뒤에 있을 때는 초자 있어야죠. 초자 찾아보는데 초자가 없죠. 틀렸나요? 여기다 있는 당초 자산의 취득일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장기 할부 조건 나왔으니까 인사동 여기는 등인사네요. 등인사나 인사 등이나 사인 등이나 같은 말 라는으로서 4번 맞고요. 증여 나왔으니까 증여 받은 날 맞죠? 그리고 또 다시 뒷페이지에서 178페이지에 대한 일로서 복습하는데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 이를 빼주면 양도차익이 산정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이 실지거래가에 있다 하면 필요경비도 실지거래가에 의해 가지고 실지거래가에 한 양도차익을 구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있다면 필요경비도 기준시가로 따라가서 기준시가에 한 양도차익을 구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원칙은 실지거래가가 원칙입니다. 원칙에 대한으로서 실지거래가에 한 양도차익에 대한 내용은 먼저 양도가액을 정할 때에 양도가액으로서 돈 들어온 금액이 바로 양도가액이다. 이런 내용 생각나십니까? 제가 분필을 1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팔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한테 돈 들어온 금액은
아니면 팔았던 금액은 이렇게 물어본 적 있을 거예요. 팔았던 금액은 얼마? 1,000원. 팔다가 양도잖아요. 팔았던 가액이었으니까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1,000원. 1,000원이 돈 들어온 금액이죠. 양도가액의 원칙은 실제 거래가액에 의한 돈 들어온 금액이다. 총 수익 금액 됩니다. 총 수익 금액 되는데 거기에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상황에 대한 이유로서는 이제 추계 조사 결정합니다. 양도가액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에 대해서 외울 때 매감기라고 외웠어요. 매일 감기 걸려서 양도한다. 저도 양도하고 싶네요. 지금 저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거의 같은 힘든 상태인데요.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오후에 그 기출문제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 오늘은 좀 보류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해결하고 일단은 양도가액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매감기, 매매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순으로서 가는 거고 다시 실제 거래가 알 수 없다 아니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매감환기,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환산가액에 대한 내용은 취득가액에서 적용되지 양도가액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까지도 같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비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계산이 부당하니까 부인 인정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냐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입니다.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렇게 나왔다면 뒤에서 물어본 것이 양도가액 물어보든 취득가액 물어보든 끝말은 시가다. 시가로 가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그 계산이 부당함으로써 돈 들어온 금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인된다. 시가로 가는 거다. 이런 의미로서 나오게 되죠. 시가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숫자가 나와져요. 숫자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 금액이 3억 이상.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 금액이 시가의 5% 이상 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시험지가 맞게 적어져요. 출제자가 요 숫자를 전부 다 자기가 스스로 계산해 가지고 맞게 줄 거니까 우리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는 건 이것만 아시면 돼요. 문장을 쭉 가보니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 말이 있으면 물어본 것이 양도가든 취득가든 물어볼 때 끝말은 시가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을 정했으면 그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인 필요경비를 뺍니다. 필요경비의 단위로서는 실제 거래가에 의한 필요경비는 세 개로 구성됐죠. 취득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는데 이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은 증빙을 갖춰줘야 인정입니다. 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입증, 은행 글자가 있어줘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라는 으로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구입했던 대금에다가 부대비용을 더한다. 여기서 부대비용의 뜻에 대한 내용은 사용 가능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이 부대비용의 뜻인데 시험에서는 뜻에 대한 내용은 맞게 줄 거니까 우리는 그 내용 읽으면서 여기에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을 것은 사용 가능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 후에 발생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볼 때 취득 시 중개인 수수료, 취득 시 법무사 수료에 대한 내용을 지급해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될 거니까 포함이 된다. 취득세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는데 취득세만큼은 영수증 없다 하더라도 인정된다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또 조심하실 점으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년마다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매년마다 납부하는 거니까 이건 사용 가능 이후 비용으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내용은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에서 B번, 페이지에 대한 이유로서 179페이지에서 B번, B번에 대한 이유로서 문장이 주의까지 해가지고 넉 줄 되는데 그 넉 줄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여기도 글자 찾기 하시면 됩니다. 문장을 쭉 가볼 때 약정에 의한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에서 글자 찾기. 지은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 봐요. 지은 글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자 나왔으면 그때는 불포함. 약정에 의한 이 말을 넣으면서 지은 글자 없는 상태에서 이자 나왔으면 그때는 필요경비 포함이다. 라는으로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불포함이란 말은 취득가액에 들어있으면 빼내야 되니까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아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서 C에 대한 내용과 그 밑에 D, 그리고 D 페이지에서 D-1, 그리고 그 밑에서 E까지 이 내용을 전부 다 알기는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단어 찾기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적어진 것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취득 시 쟁송 관련 소송비 이렇게 끝났다고 했지? 아니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아니면 감가상각비 이렇게 끝났다 했을 때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끝나지 않고 뒤에 연결된 단어가 필요경비 산입 글자가 있다면 그때는 불포함이다. 불포함이란 말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라는 일로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요경비 산입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뒤에서 제외 금액으로 끝났다면 그때는 필요경비 포함이다. 이렇게 세 구절로 알고 있으면 거기 한 문장에 대한 이유로서 총괄적으로 C, D, D-2번 전부 다 암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D페이지에서 180페이지에서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이유로서는 뜻에 대한 내용이 취득 후의 지출로서 실질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을 보고 자본적 지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자본적 지출에 대한 이유로서 조심하실 점, 문장에서 수익적 지출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원상회복, 능률 유지 이 글자가 문장에 있으면 그건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문장으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또 다시 문장을 쭉 가보니까 계량 단어 아니면 원상 아니면 계량 단어 아니면 용도 변경 아니면 이용 편의 이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그 문장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문장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본적 지출의 예시 나오면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 보니까 거기에서 끝말이 제외금으로 끝났죠. 이렇게 끝났으니까 필요경비에 포함이다. 제외 앞에로 보니까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만약에 끝났다면요. 그때는 불포함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또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로서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적어진 내용으로서 끝에 제외 금요로 끝났죠. 끝났으니까 필요경비 포함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제자 앞에 보니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필요경비 산입으로 끝났다면 그때는 불포함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보상금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소송 걸린 내용이니까 한계를 정합니다. 그 한계에 대한 이로서는 증액 보상금 한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4번 재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내용과 수익자 부담금은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양도 비용, 양도 비용의 뜻에 대한 내용은 양도 시에 소요된 직접 비용이 양도 비용의 뜻인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직접 비용이 들어가지 간접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소득세법에서는 직접 비용이 뭐다라고 적어집니다.
근데 그 적어진 내용을 전부 다 외우기 힘드니까 간결하게 직접 비용은 수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수료.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니까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것 수수료로서 양도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럼 반대로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것이 아니다면요. 그때는 간접 비용으로서 양도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암기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 볼 때 계약서 작성비 이러면요. 수수료니까 필요경비 포함한다. 여기 나오겠죠. 그리고 또다시 공증비 그러면요. 변호사의 수수료니까 포함이 된다. 인지대도 마찬가지 수수료로서 포함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주식거래할 때 수수료 역할로서 징수하는 거니까 증권거래세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대출이자 나온다면요. 대출이자는 돈 빌려주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이자 불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사 비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양도 비용에 대한 이로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채권 매각 차손. 채권 매각 차손은 은행 한도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복습해 드렸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로서 문제 풀어 드리는데 거기에서 182페이지에서 문제로서 2번 문제 풀어줄게요. 풀었어도 또 푼 게 나을걸요. 어차피 모를걸. 지금 현재 복습해주고 있는데 그 복습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겠으니까 인상 팍 쓰고 있죠. 알고 있어요. 인상 팍 쓰신 분은 전번 시간에 안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복습이 아니라 예습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2번 문제 풀어줄게요. 풀지 말까요? 합시다. 2번에서 실지 거래가에 의한 양도 차익, 필요 경비 포함되는 것은 물음표 옆 보니까 필요 경비.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필요 경비인 것을 골라라.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능률 유지. 그다음에 보자마자 이건 수익적 지출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2번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 말 넣으면서 뒤에가 시가를 초과된 금액.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때는 시가하였으니까 초과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3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려고 했더니 약정에 의한 이 말 넣었죠. 이 말 넣었으니까 이제 뒤에서 글자 찾기. 지연 글자가 있냐 없냐 봐요. 쭉 보니까 지연 글자 있죠. 그러면서 이자 나왔으니까 불포함. 4번에서 거기에 쭉 갔더니 나온 말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이 말이 있으니까 이제 뒤에서 글자 찾기. 필요경비 산입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 봅니다. 만약에 필요경비 산입 글자가 없다면 그때는 필요경비 포함이다. 필요경비 안에는 취득가가 들어있으니까 취득가에게 포함한다. 또 환산 취득가도 취득가니까 환산가에게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 넣어주면서 뒤에가 필요경비 산입 글자가 있으면요. 그때는 불포함이다. 이제 글자 찾아봅니다. 쭉 찾아보니까 그 옆 페이지 맨 위에가 필요경비 산입 글자 있죠. 있으니까 이건 불포함. 5번에서 하천법 특정 다목적 댐법 기타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 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금 뭐 나왔습니까? 수익자 부담금 이 글자 보자마자 필요경비 포함이다. 답은 거기에서 5번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복습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 한 35분 걸렸는데 한 20분 걸렸나요? 20분 걸렸는데 이게
해년마다 한 문제 나옵니다. 20분 걸려가지고 한 문제 풀면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좋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184페이지에서 필요경비 계산 특례 여기에 대한 내용, 여기도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입니다.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해년마다 이게 한 문제 나오는데 어디하고 연결해서 나오냐면 그 밑에 있는 부당행위 계산 여기하고 연결해서 문제가 나와져요. 그리고 이 내용은 어렵습니다. 미리 말할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설명을 쉽게 해줄게요. 포인트는 잡아줄게요. 포인트만 잡아주면 그 포인트만 알고 문제 풀면 되고요. 그리고 이 법이 나왔던 원인까지 말씀해주면 이해는 될 거예요. 자, 먼저 예습 차원으로서 문장에 대한 내용 읽어줄게요. 동그라미 1번 1항 거주자가 양도 1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내 동그라미 이게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10년 내 그 배우자 가로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한다. 여기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이혼한 건 그 이혼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것도 배우자에 포함한다. 이런 일로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서 사망으로서 혼인관계 소멸. 그럼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셨으면요. 저는 돌아가셨다 해야 돼. 돌아가셨으면 이 배우자 아니죠. 그러니까 제외, 상식이죠. 사망일 때는 제외, 혼인관계 소멸된 건 포함이다. 배우자에 포함된다라는 으로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 해용권에 따른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밑줄.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 밑줄. 그러면서 증여한 한자에다가 동그라미. 여기서 포인트가 한자입니다. 받은 자 아니에요. 증여 한자다. 증여 한자란 말은 증여자란 말과 같은 말. 증여 한자 니꼬루 증여자. 이렇게 적어주면 더 알기 쉬울 거고요.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다. 산입한다. 다 옆에다 이렇게 적어서요. 이율과세 적용된 이미 납부된 증여세는 이율과세 적용된 이미 납부된 증여세는 필요경비 포함. 이미 납부된 증여세는 필요경비 포함이다. 이제 여기에서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가정합시다. 여기에서 먼저 이 내용의 뜻부터 해줄게요. 이건 이율과세입니다. 이율과세인데 이율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율이라는 글자부터 알려줄게요. 이월이란 말은 다음에 과세겠다. 이런 이율의 뜻이에요. 저희 딸내미가 예전에 어느 법인체에서 장부 작성되어 있는 곳에서 알바했는 모양이에요. 알바할 때 여기에 이 장부가 5월달 장부였어요. 5월달 장부였는데 가로해가지고 이 안에서 2월 이렇게 적어졌으니까 이거 보고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니 5월달 장부인데 왜 2월이라는 말이 적어졌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때 말했죠. 여기다 내용은 다음 달로 넘긴다 뜻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이유는요. 현재는 과세하지 않고 다음에 과세하겠다. 이 내용이 바로 이율과세의 뜻이에요.
이율과세의 뜻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상황 만들어 봅시다. 상황 만들어 볼 때 갑이 자기 배우자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를 증여합니다. 증여했다고 하였으면 이때에 대해서 배우자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증여세 계산할 때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공제된 금액이 있어요. 공제된 금액은 6억이 있습니다. 6억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6억에 대해서 증여했을 때 6억이 안 됐다면요. 증여 시점에서 토지의 가액이 6억이 안 됐다면 증여세 납부하지 않죠. 6억 공제하니까 납부하지 않고 또 만약에 6억이 넘었다면요. 넘었던 부분 초과된 부분만 증여세 납부합니다. 납부하지 않았거나 조금 납부하고 취득과 동시에 막 팔아요. 증여 받자마자 판단 얘기예요. 근데 증여 받자마자 팔게 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요. 그러면서 양도소득세까지 회피한다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팔아라. 만약에 오랫동안 보유하지 않고 팔게 되면 여기 공제했던 증여세를 팔았던 시점에서 과세하겠다. 다음에 과세하겠다. 이런 내용의 뜻이 바로 이율과세입니다. 이율과세에 대한 이유로서 이제 여기에서 팔아요. 파는데 몇 년 내에 파냐? 10년 내. 10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병역에 양도했다 하게 되면 짧게 보유하고 팔았으니까 여기에서 요 공제된 증여세를 팔았던 시점에서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얻은 거가 이율과세죠. 여기 숫자 기억하세요. 10년 내. 이게 이번에 개정입니다. 10년 내 기억하시고요. 10년 내 양도했다. 우리는요, 여기 이제 볼 때 10년 내 양도 안 하면 되겠죠. 언제 양도하면 될까요? 10년 하루째. 10년 하루째 양도하면 이율과세 안 걸려요. 10년 내에 양도했다고 했으면 공제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공제된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어떻게 과세하겠는가? 여기에서 얘가 양도가에 얘가 취득가에 하지 않아요. 얘가 양도가에 얘가 취득가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의해서 공제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얘가 양도가에 얘가 취득가에 해가지고 양도 차익을 산정하였다 하여 보고요. 그리고 얘가 양도가 얘가 취득가에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산정하였다고 하였을 때 비교해 보니까 눕혀봐요. 눕혀보니까 금액이요. 이만큼 크죠? 요만큼에 대한 내용이 바로 공제된 증여세다. 공제된 증여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볼 때 어디로 하는 것이 공제된 증여세를 과세할까요?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당연히 이쪽이죠. 이쪽으로 가줘야 더 양도차익이 크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오랫동안 보유했으면 금액이 클 거 아니에요. 얘가 더 오인 상태죠. 얘가 취득가에 여기는 증여 받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얘가 더 짧다는 얘기예요. 짧으니까 이리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 이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리로 감으로써 이때 포인트가 뭐였냐? 증여 한자다. 받은 자 아니에요. 시험에서 잘 나온 건 이쪽에 나와줘요.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포인트를 꼭 잡으라는 얘기예요. 글자 딱 한 글자, 한자. 됐습니까? 증여 한자. 증여 한자의 취득가액이다. 그럼 취득 시기도 증여 한자다. 이거 되겠죠? 증여 한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한, 받은 자 아니에요. 글자 차이는요, 딱 두 글자 차이예요. 하나는 받은, 하나는 한. 그러니까 한자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세요. 한자의 포인트 잡고요. 그리고 다시 볼 때 여기에서 만약에 이때 증여세를 납부했다 합시다. 납부했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납부된 증여세들이 있어요. 이 안에가. 여기 이 안에가 기납부된
증여세도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과세하게 되면 이건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경비에 넣어준다. 이런 내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율과세 적용된 이미 납부된 기납부된 증여세의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필요경비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 납부했던 증여세는 필요경비 포함이다. 그럴 수 있겠죠? 안 되겠습니까? 그걸 하겠죠? 그럼 또 다시 여기서 납세 의무자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판자가 납세 의무자다. 원래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적어져 있는 글자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입니다.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춘 자가 그 세금에 납부할 자예요.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에서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요. 세자 앞에 있는 취득. 그럼 납세 의무자는 취득 한자다. 등록면허세에서 납세 의무자는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 한자다. 양도소득세에서 납세 의무자는요. 세자 앞에가 양도니까 양도 한자. 양도 한자는 판자. 그럼 여기서 판자 누가 팔았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을까요? 여가 팔았네. 배우자가 팔았지 않습니까? 배우 팔았으니까 납세는 누가 되겠다? 배우자다. 배우자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배우자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배우자가 납세 의무자 되는 거고, 그리고 연대 의무란 말이 있어요. 연대 의무란 말은 채권자가 두 사람 중에서 아무한테나 정하는 거. 그게 연대 의무입니다. 연대 의무에 대해서 이제 볼 때 배우자끼리는 연대 의무가 없어요. 왜? 한쪽에다 정해도 배우자, 또 다른 한쪽에다 정해도 배우자. 이랬으니까 여기는 연대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자, 배우자끼리는 연대 의무가 없다. 배우자끼리는 연대 의무 없다. 이 내용까지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2항에서 다음 각 기억, 니은, 디귿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이 이율과세죠. 이율과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내용은 이율과세 적용되지 않은 경우인데 거기에서 체킹만 하면 알아요. 기억에서 수용 단어 찾아가지고 밑줄. 수용에 대한 내용은 수용되니까 당연히 이유가 적용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1세대 1주택 밑줄.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이 투기입니까? 투기 아닙니까? 투기 아니죠. 투기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가세 적용 불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돈 많잖아요. 자기도 끼고 싶어해. 그래가지고 음흉하게 고가주택 포함이라고 적어놨어요. 음흉한 건 기억하셔야죠. 아닙니까? 포함에다가 동그라미. 고가주택 포함이다. 제외 그러면 틀려요. 포함이라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다시 그 밑에서 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1항을 적용하여 있으니까 이율과세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 금액이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율과세 적용하지 아니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러면 적용했던 것이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적잖아요. 그러면 적용 필요가 없죠. 그럼 포인트가 되냐? 적은 경우. 적은 경우에다가 밑줄. 이렇게 나왔으면 이율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서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이제 원인 알았잖아요. 이렇게 나왔던 원인이 뭐였어요? 배우자가 증여받아서 막바로 파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파는 기간 준다. 몇 년? 10년. 10년 내에 팔았다면 그때 취득가액은 증여 한자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 키는 있다 이거예요. 문제 키는요. 분명히 문제에 적어져요. 적어진 것이 배우자가 증여받아서 10년 내 양도. 이 말이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이율과세다. 되겠습니까? 이율과세 문제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시면 돼요. 그 얘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배우자가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알 것으로서 제101조 얘기에 대한 내용은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신고했는데 그 신고된 내용을 세무서장이 살펴보는 겁니다. 이건 101조에 대한 내용은 세무서장이 살펴봐요. 먼저 글자 보세요. 부당행위 계산이죠. 신고했는데 그 신고된 계산에 대한 내용이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정할 때? 세무서장이 하여 볼 때. 그래서 이건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 바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위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 먼저 읽어줄게요. 동그라미 2번. 거주자가 특수관계인 가로에서 배우자, 직계, 존, 비속 경우 제외. 배우자, 직계, 존, 비속 경우 제외에다가 밑줄. 여기서 볼 때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둘 다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데 여기서 왜 제외했겠는가? 제외했던 원인은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에 대해서는 이율과세가 적용돼요. 이율과세가 적용되니까 부당행위 계산 얘는 적용시키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로부터 10년 내 동그라미. 이것도 올해 개정. 똑같게 개정된 거고요. 10년 내.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 밑줄. 그리고 합계액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면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면 밑줄. 그러면서 적다면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연계시킨다면 합계액이 적다면 이 글자가 있었을 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즉 뒤에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밑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려면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되냐면 합계액이 적다면. 얘가 포인트예요. 이제 근육까지 예습하였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갑이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합니다. 그럼 특수관계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공제된 금액은 6억입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했다면 그때 공제된 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토지가액은 어떨까요?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수관계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증여세 납부하고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10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팝니다.
양도한다. 그러면 특수관계인이 양도소득세 납부하겠죠. 신고하고 납부했어요. 납부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장이 이걸 보는 게 걸려. 이걸 보면서 여기에서 납부된 증여세에 대한 내용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합쳐봐요. 합쳐보고 그리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니까 세금에 회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산을 한 번 더 합니다. 세무서장이에요. 한 번 더 하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갑이 직접 팔았다. 가정해봐요. 갑이 직접적으로 양도했다. 갑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였다고 가정하여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 봅니다.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산정해 보니까 상정된 양도소득세금이 커요. 그럼 어느 목적일까요? 어느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팔았을까요? 자, 보니까 돌려파는 원인은 뭐였어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걸 발견했어요. 발견했으면 여기에 대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수관계인이 이렇게 돌려파는 거 인정하지 않겠다. 그럼 누가 판 거다? 갑이 판 거다. 그러면서 요 계산이 부당하다. 부당행위 계산. 요 계산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부인 그래요.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될까요? 합계액이 적다면. 이게 있어야죠. 합계액이 적다면 그러면 그때는 누가 판다? 증여한 자가 판다. 이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겠다? 증여한 자. 증여한 자가 납세의무자. 얘가 파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되는 내용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다. 증여자가 납세의무자로 되고 그리고 여기서 증여자가 취득해서 팔 거니까 취득가액은 증여한 자 똑같습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파는 거 인정하지 않죠. 안 했으니까 요 납부된 증여세는요. 돌려주겠다. 그렇잖아요. 요걸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미 납부된 증여세는 기납부된 증여세에 대한 내용은 환급된다. 돌려준다. 환급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미 납부된 증여세는 환급된다. 이 말이 나오려면 환급이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 전제가 어떤 말이 깔려야 되냐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잖아요. 본인이 오니까 납부된 증여세는요 돌려준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내용 그럴 수 있겠죠. 여기는 누구예요?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 넣으면서 합계액이 적다면 얘가 포인트예요. 합계액이 적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이제 보고 여기서 문제까지 풀어줄게요. 거기 밑에 있는 1번 문제. 1번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이율과세 문제입니다. 25회 때 나왔던 건데요. 먼저 읽어줄게요. 갑이 2008년에 취득한 건물을 갑의 배우자 을에게 2017년 증여 후 배우자 을이 23년 해당 건물을 병에게 10억에 매도하였다. 자, 보니까 배우자가 팔죠. 배우자가 팔았다. 증여 받아서 팔았다. 이 말 나오죠. 배우자가 증여 받아서 팔았다. 이랬으면요. 그때는 이율과세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배우자가 팔았으면 이율과세.
특수 관계인이 팔았다면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이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자료를 좀 봅시다. 자료 보니까 1번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누가 팔았습니까? 저 현재 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팔았어요? 우리 팔았잖아요. 우리 매도하다고 적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판자, 을이다. 그런데 거기서 갑 틀렸잖아요. 또 이상한 또 그림 그립니까? 제발 세법은 이상한 그림 그리지 마세요. 자기 혼자 이상한 그림 그리게 되면 계속 틀리게 됩니다. 그림 그리지 말고 글자 그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여기에서 장기 보유 그랬죠. 보유 기간 계산입니다. 보유 기간은 3년이에요. 3년 되면 곧 배웁니다. 3년 되면 공제한다. 그래서 이제 보유 기간 계산에 대한 내용인데 보유 기간 계산은 보유란 말은 소유란 말과 같은 말. 취득하였어야 소유되죠.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팔 때까지 기간. 그럼 여기에서 이월과세에 대한 내용의 취득에 대한 내용은요. 증여 한자가 취득이죠. 그러면서 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취득일은요. 어느 날짜? 2008년. 판 날짜는요? 판 날짜는 2023년. 그럼 3년 넘었네요. 3년 넘었으니까 적용이 된다. 맞고요. 3번 갑시다. 양도채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은자 앞에 있는 글자 취득가액. 취득가액이란 말은 취득 시기의 가액이란 말과 같은 말. 그러면 취득 시기는 증여 한자다, 받은 자다. 한자. 증여 한자니까 그때 금액은요. 3억. 8억 아니죠? 3억이죠. 3번 틀렸까요? 4번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 포함. 필요경비. 틀렸고요. 5번에서 갑과 을은 연대하여 납세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배우자죠. 배우자끼리는 연대 의무가 없다. 거기서 답은 2번 됩니다. 다시 그 밑에 2번까지 풀어줄게요. 2번에서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 건물을 증여하고 을이 그로부터 5년 내에 그 건물을 갑과 을과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한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 거기에서 5년 내를 좀 고칩시다. 10년 내로요. 이게 실질적으로 기출된 문제입니다. 지금 개정됐다겠죠? 10년 내로 고쳐놓고 이제 문제 풀어보죠. 거기서 1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니까 이건요. 이월과세. 이월과세인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 시기 가액은 갑이 건물 취득한 당시 가액이다. 여기서 보니까 증여 한자가 갑이잖아요. 갑이 취득한 가액이다. 맞죠? 증여 한자로서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증여 당시 혼인관계였으나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대한 내용에서 서류상 이혼되는 거 믿지 않겠다. 그때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그럼 이월과세죠. 이월과세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어느 쪽으로 취득가액은 증여 한자. 증여 한자니까 갑 되겠죠. 2번도 맞고요. 그리고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인 경우니까 이홀과세. 일대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갑이 건물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한, 그럼 여기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한 했으니까 이때 취득가액은 어느 쪽으로? 취득은 어느 쪽으로? 증여 한자다. 증여 한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3번도 맞고요. 4번 갑시다. 을이 갑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소 이외자인 경우. 그럼 배우자, 직계, 존비소 이외자니까 특수관계인 경우 을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세보다 클 때는, 자, 합계액이 크죠? 크면은 그때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했으니 맞죠? 그러니까 포인트 아시겠죠? 포인트가 뭐였어요? 합계액이 적다면. 얘가 포인트예요. 되겠죠? 포인트 모르고 문제 풀면은요, 문제 절대 안 풀려요. 4번 맞고요. 5번 갑시다. 5번에서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갑과 을이 연대무진다? 아니죠. 배우자끼리는 연대무가 없다. 문제는 어려웠는데 답은 쉽게 내네요. 답은 5번으로 되겠죠. 이런 문제만 제발 나오기 비서요. 문제는 어려운데 답 쉽게 낸 것들. 답은 거기에서 5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홀과세에 대한 내용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거 문제 잘 나온 쪽이에요. 작년에 여기서 한 문제, 또 여기서 한 문제 나왔어요. 그랬으니까 기억하셔야겠죠. 기억하려면 기억하고 말려면 기억하세요. 그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거기에다가 그림 그려놓으세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이해 전혀 안 갈 거니까요. 그림 그려놓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186페이지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갑니다.